6학년 중1 때는 이때는 트라이를 시켜야 돼. 이때 적극적으로 이 고난도 문제를 풀리면서 피드백을 동반한 고난도 문제들을 풀기 시작해야 돼요. 강력한 피드백을 동반한 좀 고난도 문제들을 중2 말까지 좀 끝내라. 그리고 중3부터는 제발 미적분 이런 거 선행하지 말고 좀 제발 좀 중3 때 학교 시험 100점 맞는 거 좀 따지. 그러니까 네. 100점 못 맞으면 큰일 나는 줄 아시는데 그런 거는 좀 안 하셨으면. 그러니까 좀 학교 내신은 그래도 한두 개 틀리더라도 그 한두 개를 더 맞으려고 쌤을 막 그 두세 번 더 돌리고 이런 거는 사실 시간 낭비니까 그 시간에 차라리 고등수학을 대비하는 게 훨씬 낫다. 만약에 이제 우리 애가 뭐 초등학교 4학년이다 지금. 그러면 얘가 년 단위로 혹은 뭐 학년 단위로 어떤 정도의 절차를 거치는 게 그래도 대입을 우리가 염두에 두니까 대입에서 좀 실패하지 않고 원하는 대학을 가는 데 좋다. 좀 시계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가 이른바 사춘기라고 말하는 시절에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폭발적으로 늡니다. 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네. 이제 성인으로 가기 전에 배워서 자기가 이제 뭔가 사회적으로 뭔가 기여를 해야 먹고 살 테니 이건 물리적인 겁니다. 뇌가 신경 전달 물질을 뿜어내는 그 정말 물리적인 양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언제 배우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어때겠죠. 네. 이게 보통 13세에서 15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딱 중학생 나이죠. 그 초등 9학년부터 중학생 나이인데 네. 여기에 모든 게 전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상적인 정보 같이 이렇게 아주 어려운 정보를 처리하려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많아야 해요. 따라서 초등 저학년에서 추상적인 정보를 다루게 하는 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초등 3학년, 4학년 그 이전에는 사실은 단순 연산에 그쳐야 돼요. 인류가 3만 년 전에 수라는 걸 느끼고 숫자를 만들 때까지 한 2만 5천 년이 걸렸어요.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수에 대한 개념을 잡고 연산, 덧셈, 뺄셈 연산을 하고 숫자에 대한 감을 익히고 하는 걸로 완전히 충분합니다. 너무너무 충분해요. 그것도 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4학년, 5학년이 되면 이제 요 준비를 좀 해야죠. 이제 뇌가 이제 레디가 된 거예요. 준비가 된 거라고요. 그때는 이제 추상적인 정보를 시키는데 저는 이렇게 보통은 이제 학부모 많이 이제 저한테 문의를 해오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4, 5학년 때는 기본적인 쉬운 교재와 조금 어려운 교재를 이제 커플링을 하세요. 네. 그럼 이제 쉬운 교재는 사실 학생들이 혼자서도 쉽게 풀 수 있거든요, 사실. 워낙 간단하니까 요 치유 문제는 어머니나 아버님께서 살짝 개입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어려운 문제집은 어떻게 푸냐? 네. 본인이 선택하게 하세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려운 문제집이 있는데 네. 1단원을 배웠어요. 그럼 1단원에 어려운 문제집이 있죠? 그러면 이제 기존은 어떻게 하냐면 1번부터 다 풀고 이제 다 틀리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지 네. 마시고 본인이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선택하게 하세요. 하나도 없으면요? 넘어가시면 되죠. 만약에 뭐 3개가 있다. 그러면 그 본인이 3개를 이 한 20문제 중에서 요 3문제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체크하고 그걸 풀어보고 본인이 해답 보고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궁금하잖아요. 뭐 자기가 맞게 풀었는지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아니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쉬운 교재, 그 개념에 대한 이해도지 이걸 가지고 갑자기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들을 다 풀어라? 그렇죠. 이거는 너무 부담되는 일이고 갑자기 최상이 막 그렇죠. 그러니까 최상 다 좋은데 선택은 아이한테 맡겨라. 네. 본인이 문제를 보고 이 정도는 해볼 만한데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른바 메타 피드백, 메타인지에 대한 피드백을 본인 스스로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해주고. 근데 이게 깜짝 놀라실 게 뭐냐면 이거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거 벌써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 결과물이 재밌어요. 아이들이 처음에 1, 2단원 할 때는 그냥 몰라 한두 개밖에 체크를 안 하는데 5, 6, 4, 5단원 가잖아요. 그럼 체크량이 많이 는답니다. 한 대여섯 개 이렇게 늘고 그럼 나중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면 앞단으로 돌아와서 본인이 앞에 넘어갔던 것 중에 또 몇 개를 이게 공부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진짜 공부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4, 5학년 때는 충분하다. 막말로 학생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하기 싫어. 다 몰라요.
오케이. 그래서 4, 5년 때는 쉬운 교재, 어려운 교재를 커플로 해서 쉬운 교재는 좀 완전하게 학습시켜 주시고 좀 어려운 교재는 본인이 선택해서 몇 개라도 좋으니까 한번 트라이 해봐라. 독려해 주시고 괜찮다. 틀려도 되고 한번 트라이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게 충분하고 이제 6학년이 되면 상황이 달라지죠. 이제 뇌가 이제 폭발적으로 이 신경전달 물질을 이제 막 뿜어내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시기를 지나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시기를 지나면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시기가 와. 애들이 중3하고 고2랑 뇌가 완전히 달라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고2만 돼도 이 물질이 본인은 자기는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똑같지가 않아요. 6학년 중1 때는 이때는 트라이를 시켜야 돼요. 이때 적극적으로 이 고난도 문제를 풀리면서 피드백을 동반한 고난도 문제들을 풀기 시작해야 돼요. 진도는요? 그러니까 중2 때까지 중2 말까지만 중학교 과정을 끝내면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3 때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해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 상이 어려워요. 대단히 어렵고 그거를 공부하려면 적어도 1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6개월, 보통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3, 4, 5, 6 해서 4개월 배우는 양인데 이거 적어도 1년, 그거의 3배 정도로 투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2 전까지만 중학교 과정을 끝낼 수 있다면 약간 고난도 섞어서 쉬운 문제만 하면 이 고등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 강력한 피드백을 동반한 좀 고난도 문제들을 중2 말까지 좀 끝내라. 그리고 중3부터는 제발 미적분 이런 거 선행하지 말고 좀 제발 수상만 제발 수상하 정도. 상하. 애가 똘똘하면 수상하 정도. 약간 좀 고난도 문제. 뭐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뭐 실력 정석 정도 풀면 나이스한데 그러니까 연습 문제까지. 기본 정석 먼저 한번 해보시고 실력 정석까지 해서 한 최소 3회독, 많게는 5회독을 시키고 그런 상태에서 고등학교를 들어가면 이 학생은 제가 보기에 고등학교 내는 문제 없다. 전혀 문제 없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수학이 잘 안 되는데 실력 정석을 풀려도 되고, 당연히 이제 기본 정석을 풀려야 되고, 기본 정석을 그냥 기본 정석이나 실력 정석이나 뭐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하기 때문에 기본 정석을 먼저 끝내놓고 실력 정석을 풀면 회독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회독은 실력 정석으로 이제 편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는 보통 수상이 15가 단원이 15개인가 16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최상위권은 한 달에 끝나요. 기본 정석을 끝냈다는 가정하에서. 그러니까 이게 4, 46이잖아요, 딱. 근데 바로 밑단계 애들은 2달. 그리고 조금 못하는 애들은 4달. 왜냐면 한 달에 4단원씩 나가는 건 일주일에 한 단원이니까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해볼만 해요. 그래서 선행을 빨리 한다는 효과는 그냥 일찍 하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역량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시간으로 때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걸 공부하는 건데 똑같은 걸 공부하지만 시간으로 때울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대부분 조금 이른 아이들은 뭐 중1부터 시작하겠지만 늦어도 중2까지는 중학과정을 끝내고 중3부터는 무조건 제발 좀 중3 때 학교 시험 100점 맞는 거 좀 따져. 그러니까 100점 못 맞으면 큰일 나시는 줄 아는데, 큰일 나는 줄 아시는데 그런 거는 좀 안 하셨으면. 그러니까 좀 학교 내신은 그래도 한두 개 틀리더라도 그 한두 개를 더 맞으려고 쌤을 막 두세 번 더 돌리고 이런 거는 사실 시간 낭비니까 그 시간에 차라리 고등수학을 대비하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실력 정석의 그 연습 문제 고난도까지도 어느 정도 실력 문제까지도 풀어내면 사실은 고등수학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실력 정석은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 그 정도를 조금 배울 수 있는 곳에 가서 배우면 좋겠다. 고1 들어가면 이제 뭐 내신 준비 막 하는데 그래도 고2, 3거는 언제쯤 그래도 이제 수 1, 2 그러니까 학기 중에는 사실 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출 문제를 계속 풀고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이스토리니 뭐 기타 등 기출 문제집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석이라는 건 기출 문제집은 아니니까 개념서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 개념서를 가지고 기출 문제로 돌려보면 사실은 굉장히 쉽거든요. 애들 입장에서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념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만 공부하면 되는 아이들이라서 그걸 공부하는 건 어렵지 않고
예를 수 4학까지 끝내놨다면 이제 여름 방학 때는 수1 할 수 있잖아요. 여름 방학하고 겨울 방학 때 수1을 좀 끝내놓고 수 상밖에 못 끝낸 학생들은 여름 방학 때 수하를 공부하고. 그러니까 적어도 수3을 실력 정석으로 3회도 이상 돌린 아이라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약간의 피드백만 받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